안녕하세요 여러분, 박재호 쌤입니다. 자, 반갑습니다. 자, 이제부터 공학수학 1 또는 공업수학 1 강좌가 시작되었는데요. 다른 과목에서도 마찬가지 선생님이 얘기했다시피 이 과목 역시도 철저한 개념과 문제풀이로서 여러분들에게 공업수학 1 씹어먹을 수 있는 경지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자, 이제 구차구차한 얘기하지 말고 바로 수업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공업수학 또는 공학수학이라고 하죠. 자, 우리가 공학수학 또는 공업수학이라고 합니다. 뭐를 써도 관계없어요. 누구는 이거 다르다고 하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공학수학 우리가 1이라고 하는 파트를 이제 시작해 보겠는데요. 공학수학 1이라고 하는 파트는 이제 몇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미분방정식에 대한 부분을 가장 많이 다룰 것이고요. 자, 미분방정식 부분을 가장 많이 다룰 것이고, 그 다음에 미분방정식의 똑같은 해석이긴 하지만 라플라스 해석이라고 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다룰 겁니다. 물론 베셀 방정식이라든지 르상드르 미분 방정식 같은 특수한 방정식들도 이제 다루게 될 것이고요. 우리가 이제 책들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책을 보게 되면 이 미분 방정식과 라플라스 해석이라고 말고 공학수학 1 정도 파트에 뭐도 같이 들어가 있냐면 선형대수학, 그리고 벡터 미적분학, 이렇게 두 가지 형태가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벡터 미적분학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선생님이 선형대수학 같은 경우는 좀 더 상세하고 아주 깊이 있게 강의를 해주기 위해서 선형대수학 같은 경우는 일반 수학 전공 파트에 강의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선형대수를 한번 배우고 싶다면 수학 전공 파트에 있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고요. 벡터 미적분학은 여러분 캘큘러스 2, 미적분학 2라고 하는 파트에서, 그죠? 캘큘러스 2에서 지금 현재 개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벡터 미적분학은 캘큘러스 2라고 하는 파트에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변수학 미적분학에서 같이 배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이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은 공학수학 1에서 다루는 내용 자체는 미분방정식과 라플라스 해석이 주로 이룰 것입니다. 그 중에서 특히 파셜 디퍼런셜, 다시 말해 편미분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공학수학 2에서 다루도록 하고요. 자, 미분방정식과 특히 라플라스 해석까지 전체 과정을 우리는 공학수학 1이라고 볼 것이면서, 선생님이 역시 가장 중요하게 다루려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아이디어에서 역시 문제풀이보다는 개념을 아주 충실하게 설명을 할 겁니다. 그런데 어차피 공학수학이라고 하는 것은 수학적인 방법에 의해서 나오는 어떤 증명 방법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어떠한 상황에서 어떤 물리적인 해석을 할 때 어떻게 그걸 풀어가느냐가 가장 주인 어떤 포인트가 맞춰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말이죠. 이 개념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역시 개념을 중심적으로 설명을 하겠지만, 그러나 거기서 응용할 수 있는 문제, 그죠? 응용 문제풀이를 굉장히 많이 다룰 것입니다. 그래서 응용 문제풀이가 내용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책 하나만 가지고 그냥 계속해서 반복한다면 미방 가지고 힘들어할 일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확신을 드릴 수 있고요. 선생님한테 오프라인에서 수업 들은 사람들 다 알죠? 그것 완벽한 개념 절정이 되고 완벽하게 문제 풀 수 있을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고 따라오세요. 자, 그래서 공학수학 1이라고 하는 파트는 이렇게 우리가 유지될 것이고요. 이제 첫 번째로 우리는 공수에 대한 부분에서 미분방정식을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미분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한 정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미분방정식이라고 하는 녀석 자체는 어떠한 형태가 보다시피 방정식이란 말이 나왔어. 그치? 방정식이란 말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방정식에 따라서 우리는 뭘 얘기합니까? 어떤 해를 찾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일단 먼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미분방정식의 형태는 어떠한 이퀄 뭐예요? 제로라고 하는 형태를 따르는 건 맞아. 근데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변수의 형태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이 변수가 뭐가 들어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미분방정식을 구분하는 형태가 됩니다. 자, 그래서 변수라고 하는 녀석 자체는 일단 우리가 알다시피 독립변수라고 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종속변수라고 하는 것이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있을 터인데, 독립변수는 당연히 들어가 있는 상태고 이 종속변수가 가장 주를 이룹니다. 추후에 보겠지만 미분방정식을 푼다라고 하는 것은 미분방정식을 만족하는 해를 찾는다와 똑같은 것이고, 그 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을 만족하는 함수인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함수여야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미분방정식이라고 하는 녀석은 독립변수에 대해서 함수를 찾다 보니까 종속변수에 대한 것과 종속변수와 그리고 이 종속변수의 뭡니까? 도함수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와라고 하는 것은 종속변수도 들어가야 되겠죠. 물론 없을 수도 있겠습니까? 그거는 어차피 0을 곱한다든지 이래서 날려버릴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종속변수라고 하는 것과 그 종속변수의 뭐예요? 도함수들로 구성된 방정식이 미분 방정식입니다. 자, 그럼 한번 선생님이 식을 한번 써본다고 한다면요. f에다 뭐라고 쓰냐면 어떤 함수가 되는 상태에서 자, 그 다음에 독립변수 x가 있을 것이단 말이야. 일반적으로 우리 xy만 한번 얘기해 봅시다. x가 들어갈 것이고 그다음 y가 들어갈 것이고 자, dy, dx 뭐죠? y에 대한 뭐 도함수가 변수로 들어갑니다. 자, d제곱 y에다가 d 얼마 x제곱이라고 하는 도함수의 이계도함수 종속변수에 대한 이계도함수가 나왔죠. 자, 여기 독립변수가 당연히 x라는 걸 알려줬으니까 x로 미분하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 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 상관없겠죠? d의 n승 y에다가 dx의 n승 이퀄 제로라고 만들어진 이런 방정식이 하나 존재할 것이야. 그러니까 안쪽에 들어가 있는 녀석이 전부 다 어떤 미지수 또 어떤 변수에 대한 미지수인데 뭐 똑같은 얘기겠죠. 뭐 변수나 미지수나. 그래서 미지수가 되는데 그 미지수가 독립변수에 대한 부분을 나타내주고 그 다음에 종속변수의 도함수들로 구성된 도함수들, 그 종속변수에 대해서 도함수로 구성되어 있는 이러한 방정식을 우리 뭐라고 한다고? 이제 상미분 방정식이라고 할까요? 이러한 미분 방정식을 우리는 일반적인 미분 방정식, 상미분 방정식이라고 할 것입니다. 상미분 방정식 ordinary, 그쵸? ordinary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differential. 자, equatio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equation. 자, 그래서 상미분 방정식 ordinary differential equation이라고 해서 여기 앞에 있는 O라고 하는 것과 D라고 하는 것과 E라고 하는 세 문자에 따서 어떻게 되냐? O, D, E라고 우리는 이제 표현을 하죠. 그래서 OD라고 적혀있는 녀석은 상미분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 보다시피 어떻게 돼? 독립변수가 하나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보던 형태니까 독립변수가 몇 개 있어요? 유일하죠. 한 개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다변수 미적분학에서도 배웠던 사람들은 있겠지만 독립변수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겠죠. 자, 예를 들어서 F에다가 X라고 썼는데요. X가 독립변수가 아니고 Y도 독립변수가 아니고 그것이 아니라 X가 종속변수냐 Y가 종속변수냐 그것도 아니고 뭐예요? 둘 다 독립변수인 거죠. 다시 말해서 X도 독립변수 Y도 독립변수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이 만족되어졌을 때 우리는 이 상황에서 X와 Y라는 독립변수가 있다면 나머지 하나 Z는 뭐가 될까요? 종속변수가 되겠죠. 그렇죠? 나머지 하나는 종속변수가 될 텐데 이 종속변수 Z를 우리가 이제 미분을 한다라고 친다면 변수가 두 개니까 독립변수처럼 이렇게 디퍼런셜 오퍼레이터 D를 쓸 수는 없겠죠. 그래서 뭐를 씁니까? 바로 편미분 기호인 라운드 기호를 써야겠죠. 자, 그래서 라운드 Z에다가 라운드 X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라운드 Z에다가 라운드 Y라고 쓸고 그다음에 라운드 Z에다 얼마 라운드 X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또는 뭐 있죠? 라운드의 제곱에다 Z 라운드 Y 제곱이 될 수 있겠다. 또는 뭐 서로 섞여 있을 수도 있겠죠. 라운드 Y, 라운드 X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해서 변수가 만들어져서 이퀄 제로가 되는 방정식도 존재할 것이다. 이 말에 그쵸?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방정식은 여기와 만들어지는 것과 달리 독립변수가 몇 개? 한 개가 아니라 두 개 이상 나와 있는 뭐 더 이상도 나올 수 있겠죠. 이렇게 만들어진 녀석의 방정식을 이제부터 뭐라고 한다? 우리는 바로 편미분 방정식이라고 하고 사실 이 부분에 대한 문제풀이는 바로 공학수학 2에서 여러분에게 다루어 줄 것입니다. 자, 편미분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자, partial, 자, differential, partial differential equation이죠. 자, 그래서 자, partial differential equation이라고 하고 이 앞글자 3개 있죠. P, D, E라고 하죠. 앞글자 3개 P와 D와 E를 따서요. 이것을 모아서 우리 뭐라고 쓴다? P, D, E라는 말을 씁니다. 자, 그래서 P, D, E라고 적혀있으면 뭐라고? 바로 편미분 방정식이 되어 있고 OD라는 말은 뭐가 됩니까? 상미분 방정식이에요. 우리가 공업수학 1에서 다룰 내용은 ODE가 됩니다. 상미분 방정식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따진다면 뭐가 됩니까? 바로 독립변수가 몇 개짜리 하나인 녀석을 다룬다라는 녀석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상미분 방정식이라고 하는 녀석에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이 미분 방정식의 중요한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개수라고 하는 것과 바로 차수라고 하는 것인데 이 개수라고 하는 것과 차수 반드시 기억해야 돼. 이유는 뭐냐면 미분 방정식이라고 하는 게 방정식이잖아. 그 방정식이란 말 자체는 뭐예요? 당연히 해를 찾아라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 그러면 해를 찾는다라는 뜻 자체는 어떤 스킬이 필요할 것이고
이 미분방정식은 개수가 뭐냐 또 차수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푸는 방법이 다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뭔지를 알아야 여러분 문제 푸는데 지장이 없을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는 개수와 차수라고 하는 것을 이제 먼저 설명해야 되는데 이 두 개를 같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아니고 알았습니까? 개수라고 하는 녀석은 우리가 영어로 order라고 쓰고 선형대수에서는 뭐 위수, 뭐 현대대수에서는 위수라는 말을 쓰고 선형대수에서는 뭐예요? 이거 뭐 그냥 개수인 개수인데 뭐 랭크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죠. 뭐 하여튼간에 뭐 쓰이는 용어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일단 개수라는 말은 order라고 써주고요. 차수라는 말은 degree라는 말을 써요. 차수 우리가 잘 알는 그냥 몇 차 이런 거죠. 자, 이 order하고 차수는 조금 차이를 둬야 되는데 이 개수라고 하는 녀석 자체는 뭐냐 이 말이야. 개수라고 하는 녀석 자체는 바로 뭘 뜻하는 거냐라고 하면 개수는 가장 많이 미분한 횟수를 얘기합니다. 가장 미분한 횟수가 많은 거겠죠. 가장 많이 미분한 횟수입니다. 가장 많이 미분한 횟수를 우리는 개수 오더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번 밑에 있는 문제를 한번 볼까요? 자, 1번 한번 보겠습니다. 1번을 본다면 자, dy dx라고 하는 녀석이 나와 있죠. 자, 일단 미분한 형태의 도함수가 나왔습니다. equal 2x-6이야. 자, 이렇게 적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한테 뭐를 시사하는 겁니까? x라고 하는 녀석이 밑에 가 있으니까 당연히 독립변수가 되겠고 y가 종속변수가 되겠죠. 그럼 독립변수가 뭐가 돼요? y라고 하는 녀석에 해당하는 뭐? 도함수가 하나 나왔네요. y는 없네요. y가 없겠죠. 뭐 예를 들어서 0 곱하기 y 이렇게 해서 y가 사라졌을 수 있을 거니까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형태의 미지수들과 도함수들로 뭐가 돼? 구성된 방정식을 다 상미분 방정식이라고 하니까 자, 그러면 요걸 한번 볼까? 그러면 이 방정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기서 가장 많이 미분한 횟수는 몇 번? 한 번 미분했단 말이지.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 1개, first order라는 말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1개 상 미분 방정식입니다. 어쨌든 가장 많이 미분한 횟수를 개수라고 하는 것이고 주의해야 될 것이 차수라고 하는 녀석은 말이야. 이 차수라고 하는 디그리는 군대에 있을 때 차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차수라고 하는 녀석이 뭐냐면 결국에는 개수가 가장 미분한 횟수를 얘기하는 거죠. 이 가장 많이 미분한 횟수에 뭐가 돼요? 거듭제곱을 차수라고 해요. 자,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가장 많이 미분한 횟수가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1개 도함수가 나오죠. 1개 도함수가 보면 전체가 몇 제곱이니? 1제곱이죠. 1제곱. 그쵸? 그래서 이거는 1개 뭐라고 쓰냐면 1차 상미분 방정식이라고 한다 이 말이야. 알았죠? 그래서 degree라고 하는 것은 차수는 가장 많이 미분한 횟수를 갖고 있는 그 도함수의 거듭제곱을 우리는 차수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아줘야 될 내용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개수와 차수가 지금 상미분 방정식에서 얘기하는데 여기 개수와 차수는 어떻게 되느냐? 마찬가지죠. 가장 많이 미분한 횟수를 뜻하는 거야. 라운드 제곱이 떠 있으면 무조건 어떻게 돼? 두 번 미분했으니까 이게 가장 많이 미분한 횟수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second order 2개라는 말을 쓰고 그 다음에 차수는 역시 이것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1차로 있을 때는 first 우리가 degree라고 하는 거예요. 알았죠? 특별하게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가 용어를 찾는 것이니까 충분히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충분히 따라올 수 있는 내용이에요. 자, 이제 문제 2번 보겠습니다. 자, 문제 2번. 자, 문제 2번은 d제곱y dx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3배 dy dx죠. 자, 이퀄 얼마냐? 이게 더하기 y는 6은 더하기 y입니까? 더하기 y는 0이에요. 자, d제곱이 dx제곱 더하기 3배 dy dx 더하기 y는 빵입니다. 자, 요거 자세히 보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y라는 종속변수와 x는 보여지지 않지만 역시 x가 어차피 뭐 0 곱하기 x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도 된다 그랬죠. 어쨌든 y라는 종속변수의 뭐가 돼? 도함수로 만들어져 있는 뭡니까? 방정식이에요. 상미분 방식 맞죠? 자, 그러면 d제곱이에다 dx제곱이라고 적혀 있으면 주어진 식 자체에서 나와 있는 녀석이 가장 많이 미분한 횟수는 뭐가 됩니까? 바로 두 번 미분한 게 되겠죠? 역시 뭐가 되죠? 이게 second order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몇 차입니까? 몇 차예요? 얘도 지금 보면 이렇게 하나 돼 있죠? 뭐가 되죠? 이게 1차 ODE가 되겠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지? 자, 3번 봅시다. 3번은 x의 y'이라고 하는 녀석 자체에다가 제곱에다가 더하기 y는 3이에요. 자, 볼까요? 여기 역시 뭐가 됐어요? 우리가 상미분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을 알겠고 모양을 자세히 보면 가장 많이 미분한 횟수가 한 번 미분했네요. 자, 그래서 한 번 미분한 상태이기 때문에 first order 얼마? 1개가 되겠고
제곱을 했죠. 얼마? 1개 2차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겠네요. 자, 세 번째, 네 번째 되겠습니다. 물론 OD입니다. 네 번째는 라운드 기호가 나와 있죠. 라운드 기호가 나와 있다는 말은 무조건 뭐가 됩니까? 바로 PD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자, Z 플러스 X 라운드 Z에다가 라운드 Y. 자, 그러면 여길 봐도 역시 어떻게 됩니까? Z라고 하는 것이 종속 변수죠. 여기 있는 녀석이 종속 변수니까 Z라고 하는 종속 변수에 의해서 만들어진 녀석이고 XY라는 두 독립 변수가 나열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렇게 만들어진 방정식이야. 그러면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디 가장 많이 미분한 게 뭐죠? 어쨌든 라운드 기호 요 앞에 하나밖에 없죠. 그렇죠? 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1개가 되죠. 1개가 되고요. 주어진 차수는 역시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전부 다 몇 차죠? 아, 미안합니다. 요건 빠져야 되겠죠? 어떻게 돼? 1차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first order, 그 다음에 first degree가 되겠죠. 그럼 뭡니까? 이거는 PD가 됩니다. 자, 다섯 번째를 보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뭐 하루 이틀 선생님 말 버벅거리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들 이해 좀 해주세요. X제곱에다 Y3 3 그 다음에 Y'이죠. 더하기 2배 exponential x에다가 y에다가 어떻게 됩니까? 2'이죠. 이퀄 x제곱에다가 더하기 2배 얼마? y제곱이 됩니다. 자, 자세히 한번 들어볼까요? 이거 뭐 엄청나게 많은 것들 지네끼리 섞여져 있죠? 관계없습니다. 가장 뭐한 것, 그냥 가장 뭐한 것, 많이 미분한 걸 보라니까. 그래서 가장 많이 미분한 걸 보면 3번 미분한 게 가장 많이 미분한 지존이죠. 자, 그러니까 3번 미분한 게 가장 많으니까 얼마 돼? 서드 오더죠. 그렇죠? 3개가 됩니다. 발음도 안 좋은 새끼야. 왜 그렇게 자꾸 영어 하나 그러지 말고 알았습니까? 야, 들어주세요. 뭐? 3개가 되겠죠. 3개인 녀석의 거듭제곱을 보는 거예요. 3개인 녀석의 거듭제곱 보면 역시 1차입니다. 3개 1차 뭐죠? 이거는 O, D, E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여섯 번째를 보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 자, 라운드 제곱 Z가 되겠고요. 라운드 Z 제곱 되겠고, 그 다음에 라운드 X 제곱. 자, 이 말 나왔다는 것 자체가 뭐가 돼요? 라운드 기호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PD가 되겠죠. 라운드 제곱 Z. 자, 나누기 어떻게 되냐? 라운드 Y 제곱이죠. 자, 이퀄. 자, 어떻게 됩니까? X 제곱 플러스 Y. 자,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야. 이렇게. 자,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라고 친다면 역시 라운드 기호 나와 있죠. 라운드 기호가 나왔다니까 당연히 뭐에 해당한다? P, D, E에 해당한다. 이거죠. PD야. 이게 PD인 상태고 여기 주어진 녀석 자체에서 자, 가장 많이 미분한 게 뭐냐 이 말이야. 가장 많이 미분한 녀석을 들여다보면 역시 뭐야? 라운드 제곱이 나와 있으니까 이거 틀리면 이제 끝장인 거야. 물론 하기야 그러면 전공시험 치는데 누가 다음 중 개수가 틀린 것은 이렇게 나오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뭡니까? 다음에 문제 풀기 위해서 미분 방정식 풀기 위해서 어떠한 형태인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걸 머릿속에 기억하라는 뜻이에요. 자, 라운드 제곱이 나왔죠? 뭐가 돼? 세컨드 오더예요. 자, 그리고 제곱이죠. 그렇죠? 이게 미분했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주어진 식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두 번 미분한 녀석이 어느 쪽을 보나 항상 1차죠. 그래서 어떻게? 이게 1차 PDE가 됩니다. 됐죠? 자, 이제 밑에 여러분 문제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example. 자, example 1을 보겠습니다. 자, 1번. 자, t제곱에다가 d제곱 y가 되겠고요. 자, 얼마? dt가 되겠죠. 이번에는 뭡니까? 이거는 바로 독립변수가 t가 되겠네요. 그렇죠? 독립변수가 t가 되겠습니다. t제곱에다 d제곱 y, dt제곱 더하기 t가 되겠죠. 자, dy dt가 됩니다. 자, dy dt가 돼요. 자, 다음에 더하기 3y는 sin t. 자, 이제 독립변수가 t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제 자주 보게 될 내용이에요. 자, 어차피 뭐가 됩니까? 독립변수와 그 다음에 종속변수의 도함수, 종속변수의 이계도함수로 이루어져 있는 방정식 OD입니다. 그쵸? 독립변수 하나죠? OD는 OD인데 자, 볼까요? 가장 미분한 게 2번이에요. 2개가 됐죠. 세컨 오더. 자, 몇 차가 됩니까? 이게 하나밖에 없죠? 어떻게 돼요? 1차가 되죠. 자, 쉬운 내용입니다. 자, 그러나 2번 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d제곱에다가 dx제곱이 되겠고요. 자, 이퀄. 자, 루트가 기어나와 있죠. 루트가. 자, 1 더하기에다가 dy dx의 전체 얼마 됩니까? 세제곱이에요.
자, 여러분 이 ODE라고 하는 미분방정식에서 형태의 꼴은 항상 어떤 형태가 돼야 되냐면 이런 식으로 무리함수처럼 루트가 붙으면 안 됩니다. 알았습니까? 그래서 전체가 뭐라고 하나의 뭐 이런 형태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선형이라고 하죠. 선형이라고 말하기 좀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나열된 모양들이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d제곱 by dx제곱은 루트 이렇게 적겠으면 루트 이런 함수는 들어가면 안 된다 이거예요. 알겠죠? 이게 들어가면 안 되니까 양쪽을 뭐합니까? 제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d제곱 by dx제곱이라고 하는 녀석 자체를 전체를 제곱합니다. 이퀄 얼마 돼요? 1 플러스에다가 자 dy dx의 전체 세제곱이 돼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써야 정상인 거야. 이게 정상적인데 이렇게 쓰고 나서 왜 분필이 전부 다 이쪽에 다 모여있지? 환장하겠네. 또 저쪽으로 갖고 가야 되는데. 자, 이거 봅시다. 여기를 가보면 가장 많이 미분한 녀석이 누구예요? 얘죠? 그쵸? 얘가 가장 많이 미분했어요. 그래서 얼마? 세컨드 오더 2개가 될 거예요. 자, 2개가 되는데 2개인 녀석이 뭐가 됩니까? 거듭제곱이죠? 그래서 얼마? 2개 2차가 되는 거죠. 반드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미분한 횟수에 뭐가 돼? 거듭제곱을 보기 바랍니다. 이거 아니에요. 알겠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게 2차 뭐가 돼요? ODE가 됩니다. 항상 어떤 형태가 되느냐? 루트가 붙는다든지 어떻게 분수가 나온다든지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어떤 개와 차수를 나타낼 때는 이와 같이 항상 쭉 나열된 식으로 표현되어져야 된다는 것 잊지 말도록 하고요. 자, 다음 문제 넘어가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번 봤고요.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자, 여러분들이 이게 촬영을 보는 도중에 촬영이 아니죠. 영상을 보는 도중에 촬영을 어떻게 봅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는 도중에 만약에 어떤 색상이 이렇게 변화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보이면 여러분들 뭐 당황하지 마시고요. 그건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스튜디오 자체가 주변에 이렇게 창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이 창에 햇볕이 갑자기 많이 들어오고 할 때 그때 약간 조명이 바뀌어져서 약간 색깔이 변하는 겁니다. 이해를 하고 봐주세요. 자, 아주 좋은 스튜디오 가면 좋은데 선생님 여건이 안 돼서 그냥 하는 겁니다. 이해를 해주세요. 자, 그래서 세 번째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알파 제곱에다가 라운드 제곱에다가 ut죠. 자, 이게 이변수로 이루어져 있다는 뜻이고 그 다음 어떻게 되죠? 라운드 x 제곱입니다. 자, 이꼴 얼마요? 라운드 t 제곱 에다가 라운드 제곱 u에다가 얼마 되죠? 역시 xt가 되겠죠? 자, 이 앞에 이건 뭐 하는 짓거리야, 그쵸? 라운드 제곱에 u에 xt 이변수짜리란 뜻입니다. 자, 그래서 u에다 얼마? x, t. 여러분 이거 잘 봤죠? 이거 어디서 보는 겁니까? 절대로 여러분들 잊으면 안 되는 공학에서는 아주 많이 나오는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파동방정식이죠. 웨이브 이퀘이션. 그래서 이 정도는 모양 자체가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이 파동방정식은 추후에 공학수학 2에서 아마 강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자, 볼까요? 이거는 어떻게 돼요? 뭐 더 할 얘기 없죠? 어떤 뜻이죠? 두 번 미분했죠. 앞에는 상수니까 볼 필요 없고요. 자, 두 번 미분한 게 가장 많이 미분했습니다. 얼마 되죠? 세컨드 오더입니다. 차수는요 1차죠. 역시 세컨드 오더 퍼스트 디그리 뭐죠? PDE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를 볼까요? 자, 네 번째 봅시다. 자, 되게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뭐 별거 없죠? D4승화에다가 DX의 4제곱에다 더하기. 전부 다 1차식으로 만들어져 있네. 볼까요? D3승Y DX3승 자 더하기 D의 제곱 Y에다가 DX제곱 더하기 dy dx 더하기 그 다음 얼마? y는 얼마 돼 있죠? 1입니까? 자, 이렇게 주어진 식 한번 볼까요? 역시 뭐 별것 아니죠? 전부 다 뭡니까? d가 오퍼렌셜은 뭐야? 디퍼렌셜 오퍼레이터가 나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d가 나와 있기 때문에 뭐가 됩니까? OD가 됩니다. 그렇죠? 자, OD가 되고요. 자, 그리고 이게 몇 개입니까? 가장 많이 미분한 게 4번 미분했죠? 4개가 됩니다. 그렇죠? 4개가 되겠고요. 몇 차죠? 주어진 게 제일 많이 이렇게 미분한 녀석의 차수가 1차니까 4개 1차가 됩니다. 여러분들 생각했겠죠? 뭐 이렇게 쉬워요. 처음에는 그냥 모양 판단하는데 근데 문제는 이 모양 자체도 판단 못하는 사람이 많다는 게 함정이죠. 자, 5번 UT. 자, 이거 아래 첨자로 표현됐다고 뭡니까? 그러면 안 되죠? 역시 뭡니까? 편도함수. 그렇죠? 자, U 뭐죠? UX예요. 자, 이걸 1 플러스에다 UX죠. UXX입니까? UXX가 되겠네요.
자, UXX야. 자, 이거는 여러분 당연히 뭡니까? 편도함수 아래 첨자 쓰는 내용이니까 당연히 뭐가 되죠? PDE. 그렇습니다. PDE가 될 것이고요. 자, 이게 몇 개입니까? 아래 첨자 기준 봤을 때 T로 미분한 거, X로 미분한 거. 이거 앞에 그냥 Y 하나 더 붙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하면 되죠. 종속 변수는 U니까요. 뭐야? 이게 편미분이니까 그렇죠? 편미분 방정식에서 U라고 썼었습니다. Z 대신에 쓴 거죠. 자, XX. XX 두 번 미분했죠. 자, 요걸 보고 우리 뭘 할 수 있습니까? 세컨 오더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전체가 역시 몇 차? 1차이므로. 그렇죠? 이게 1차 PD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다. 여섯 번째 마찬가지입니다. 볼까요? 여섯 번째. 자, dy dx에다 여섯 번째 아주 중요한 내용이네요. dy dx의 제곱에다가 다 이퀄 dx dy예요. 그 다음에 더하기 1이죠. 자, 이제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은 여러분 이 식 자체에서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dy dx가 항상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은 dy dx가 항상 정확한 꼴이에요. 다시 말해서 y가 언제나 뭐라고? 종속변수가 되고 x가 언제나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은 독립변수입니다. 물론 t로 바꿀 수도 있겠죠. 그러나 어떤 변수 x, y가 같이 나오면 항상 y를 뭐로 본다? 이 녀석을 종속변수로 보는 것이 하나의 약속이에요. 그러면 항상 dy, dx를 우리가 생각한다고 치면 여기 나는 dx, dy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꼴이 dy, dx가 형태가 된다니까 dx, dy가 아니라 dy, dx가 나와야 하니까 이렇게 주어진 녀석을 뭐로 바꿔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dy, dx로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의 1 되겠죠. 이게 분수 안 된다 그래서 양쪽에다 곱해야 된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곱해 놓고 나면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냐? 자, 당연한 얘기가 되죠. 뭐예요? dy, dx라고 하는 녀석 자체 전체 몇 제곱? 그렇습니다. 세제곱이 되고요. 여기 1 되고 더하기 dy, dx가 되겠네. 자, 이 식에서 우리 뭘 알아낼 수 있다? 자, 그렇죠. 주어진 녀석을 한 번 미분한 녀석이 가장 미분한 것은 맞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first order 1개라고 쓰는 건 맞는데 뒤에 나오는 녀석이 뭐죠? 이게 세제곱이 된다는 것. 제곱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되죠? 바로 세제곱이 된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도록 합시다. 1개 3차 5D가 되게요. 자, 그래서 이거 말도 막 꼬이고 이거 맛이 갔나 이거? 자, 이렇게 해서 됩니다. 자, 이렇게 보고 이제 우리가 미분방정식의 종류와 미분방정식의 안에서 알아야 할 용어에 대해서 한번 봤습니다. 이 용어를 알았기 때문에 이제 어떤 형태를 한번 가장 기본적인 형태를 보려고 해요. 자, 우리가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보면 어떠한 중요한 형태가 하나 나와 있는데요. 거기 있는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n에다가 이 x라고 써놓은 건 앞에 있는 개수가 독립변수로 이루어져 있는 개수라는 뜻입니다. 물론 상수가 와도 되겠죠. 자, 어떻게 됩니까? anx라고 되어 있고요. 뭐죠? yn이라고 되어 있죠. a의 n-1, x, y의 n-1. 자, 이거는 n번 미분했다는 뭐죠? 라그랑지 표기법이죠. 그쵸? 자, 이렇게 됐어요. 자, 더하기. 자, 이렇게 되고 맨 마지막에 뭐가 되어 있습니까? a0에다가 x라고 하죠. y 미분 안 했다는 뜻이죠. 자, 이퀄 얼마요? 이렇게 주어진 식이 gx라고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네요. 자, 이 말 자체는 우리한테 뭐를 설명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x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뭐로 나타난다? 독립변수다라는 뜻이고요. 이제 y라고 적혀있는 녀석이 뭐라는 거죠? 종속변수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를 자세히 보면요. 미지수의 형태를 지니고 있는 것은 독립변수보다는 어떻게 됩니까? 방정식의 형태에서 미지수의 형태를 지니고 있는 것은 바로 종속변수와 그 종속변수의 뭐라는 거죠? 도함수들이겠죠? 자, 이럴 때 이렇게 쭉 만들어져 있는 이 방정식을 우리가 선형대수에서 했던 것처럼 뒤에 나오는 이 녀석들이 죄다 몇 차입니까? 뒤에 나오는 미지수의 역할을 하는 녀석들이 전부 다 몇 차? 1차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방정식은 당연히 엄연히 무슨 방정식? 1차 방정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1차 방정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1차에서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뭘 쓰죠? 미분 방정식이라고 쓸 것이고 1차라고 하는 녀석 자체가 바로 뭐에 해당합니까? 그렇습니다. 선형이죠. 자, 선형이란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주어진 걸 죄다 뭐라 한다? 선형 미분 방정식이라고 한다 라고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폼이니까 반드시 여러분의 눈에 바로 집어넣고 바로 그냥 쑤셔 놓도록 하세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여기 gx라고 한 녀석의 끝에 마지막에 값으로 하나 나와 있는데
역시 뭡니까? 미지수의 형태가 도함수가 어떤 형태가 나와 있죠? 종속변수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속변수가 아닌 녀석인 뭐가 돼? 독립변수의 값이 이쪽에 와 있죠? 자, 여기 gx는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진다. gx가 0이 될 때와 gx가 0이 되지 않을 때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고, 이때 0이 되는 경우에 한해서 우리는 다른 말로 뭘 붙이냐면 n개 선형 n개죠. n개 선형 미분방정식인데 뭐죠? 바로 이게 0일 경우는 우리는 무슨 말을 쓰냐면 제차라는 말을 씁니다. 호모지니어스. 제차라는 말을 쓸 때는 뭐라고? 끝에 있는 녀석이 뭐예요? 0이 될 때를 얘기합니다. 당연히 0이 아닌 녀석이 만들어졌을 때 우리는 뭐라고 쓰면 되겠죠? 비제차 이렇게 쓰는 거죠. 야, 조밥이 아무것도 아니다. 그치? 비제차란 말을 써요. 그래서 이 경우는 가장 많이 미분한 횟수가 얼마 돼요? n번 미분했죠? 1차요. n개 얼마? 1차 또는 n개 선형 미분방정식이면서 뭐 얘가 0일 경우는 제차 미분방정식, 0이 아닐 때는 뭐 비제차 미분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어려운 얘기 아니죠? 반드시 여러분 요꼴 매우 중요하니까 알아두길 바래요. 자, 밑에 프로블럼 2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제 저 너무너무 덥네요. 자, 1번 볼게요. 자, 1 플러스 y제곱, 1 플러스 y제곱에다가 d제곱 y가 되겠고 dx제곱. 자, 더하기 t입니까? 자, 이쪽은 y고 t네요. 이쪽을 t라고 나왔는데 적겠습니다. 뭐 x라도 관계는 없겠지만 d제곱 y에다 dt제곱이죠. 자, 더하기 t에다 얼마 됩니까? dy dt가 되겠습니까? 자, dy dt예요. 자, 더하기 y는 exponential t예요. 자, 여기를 보면 우리가 독립변수가 t다라고 하는 사실 알겠죠? 그 y가 종속변수예요. 이 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떤 모양이 나옵니까? 모양 자체 뒤쪽은 이렇게 아름답게 따라가는 듯 하는데 문제는 앞에 나와 있는 개수가 얘처럼 뭐예요? 독립변수의 형태를 나와야 되는데 y라는 종속변수가 들어가 있죠. 그쵸? 알겠습니까? 이거 안 됩니다. 그쵸? 이 녀석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비선형, non-linear라는 말을 쓰겠죠. 비선형이 됩니다. 자,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dy dt. 자, dy dt라고 하는 녀석에다가 더하기 ty 제곱은 얼마예요? 0이죠. 자, 요 식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 방금 무슨 이상한 무슨 전쟁 터지는 비행기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는데, 자, dy dt 다이 ty 제곱입니다. 이퀄 제로예요. 여러분한테 들렸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들려서 미안하고요. 자, ty 제곱은 0입니다. 자, 근데 여기 뭐 있죠? 제곱이 있어요. 2차가 있습니다. 자, 이거 2차가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2차가 들어갔으면 어떻게 됩니까? 역시 선형이 아니죠.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일단 차수를 유심히 보도록 하세요.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선형이 아니다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를 보겠습니다. d제곱이에요. 자, d제곱이에 t제곱. 더하기 코사인에다가 t 플러스 y죠. 자, 이퀄 뭐예요? 사인 t예요. 자, 이 얘기할 것도 없죠. 지금 1개 선형 또는 n개 선형이라고 할 때 선형이라는 말을 붙여놓은 것 자체가 1차를 뜻하는 건데 느닷없이 여기에 코사인이라는 초월함수가 기어들어와 있죠. 관계없어의 코사인 나올 때 어떻게 이 앞에 나오는 이 함수로 예를 들어서 코사인 x 이렇게 곱해지는 건 관계없는데 이 녀석 코사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종속변수가 기어들어가 있죠. 이건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이건 아니야. 알겠죠? 자, 이거 어떻게? 선형 아닙니다. 야, 이거 뭐 무지하게 덥네. 자, 이제 네 번째를 보겠습니다. 공학수학 첫 번째 시작하는 이 시간에 이렇게 덥다니요. 아, 이거 뭐 시설을 갖다 좀 빵빵하게 해서 뭔가 수업을 좀 하고 싶지만 자, 그걸 못하네요. 자, 네 번째 보겠습니다. d 삼승 y에다가 dt 삼승 더하기 t에다가 dy dt죠. dy dt. 자, 그리고 더하기 코사인 제곱입니다. 자, 이건 상관없다 그랬죠. t예요. 여기다가 y라고 써있고 t 삼승이에요. 자, 이 경우는 어딜 봐도요. 뭐가 됩니까? 죄다 1차로 이루어져 있죠. 그러니까 이게 3개 도함수의 1차, 1개 도함수의 1차, 그냥 1차.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 역시 선형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선형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았습니까? 자, 다섯 번째.
자, 이제 편미분 방정식 나왔네요. 뭐니 이거 4번이나 해놓고 쓰잘데기 없는 짓이죠. uxxxx 더하기 2배 u에다가 xxyy xxyy 자 uyyyy yy 이퀄 제로예요. 뭐 얘기할 거 없겠죠? 일단 이게 0이니까 뭐예요? 제차라는 말도 하나 써보도록 하고 자 제차이고 4번 미분하죠? 4개입니다. 자 그리고 편미분 방정식이죠? 자 전부 다 차수가 1차들이에요. 그렇죠? 맞죠? 그래서 이것도 얼마? 4개. 그죠? 선형 미분 방정식입니다. 제차 미분 방정식이죠. 자 6번. 자 6번 볼까요? uxx 더하기 uyy 에다가 더하기 땀이 쭉 흐르네. 자 u에다가 ux예요. 자 더하기 봅시다. u의 uy 이퀄 제로가 됩니다. u입니까? 더하기 u는 제로. 자 자세히 한번 봅시다. uxx 더하기 uyy 더하기 ux 더하기 uyy 더하기 u는 이 경우는 선형이 아니죠. 왜냐하면 다 좋은데 앞에 여기 종속 변수가 개수로 들어가 있죠. 얘기할 거 없습니다. 알았습니까? 그래서 비선형이에요. 자, 그 다음에 밑에 example 볼까요? example 2 다음 방정식의 개수를 밝히고 선형인지 비선형인지를 구별하시오. 자, 여러분 보면 1번에 여기 도트 2개가 찍혀 있죠. 그리고 더하기 3t에다가 x에다 도트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더하기 2x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sin 오메가 t죠. 자, 여기서 여러분 여기에 그 점을 2개 찍어 놓은 이 도트 있죠, 도트. 이 도트는 여러분들이 공학하면서 많이 봤죠? 다른 것이 아니라 변수가 시간, 독립 변수가 시간, t에 관해서 변화하는 어떤 미지수에 대한 부분을 미분할 때는 t에 대해서 시간에 따라서 미분할 때는 보통 도트라는 기호를 씁니다. 알겠죠? 자, 어떻게 되죠? 가장 많이 미분해서 2번 미분했죠? 세컨드 오더가 됩니다. 그리고 모양 자체가 종속 변수가 다 어떻게? x라는 걸로 이루어져 있고 전부 1차로 이루어져 있죠. 그렇죠? 맞죠? 자, 그래서 어떻게? 2개에다가 얼마? 선형 미분 방정식입니다. 당연히 비제차가 되겠죠. 자, 다음에 뒷문제 한번 볼까요?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자, 2번 문제. 자, dt에다가 스몰 dt 자, 이퀄 s 스몰 s 플러스 r에다가 자, 라지 t죠. 온도에 관한 무슨 방정식 같습니다. 그죠? 1-에다가 tmax 그죠? 요건 max라고 적혀 있다면 변수 아니죠? 어떤 상수겠죠? 가장 큰 최대값을 뜻하는 것이니까 마이너스 mu t가 되네요. 자, 여러분 이거 몇 개입니까? 가장 많이 미분한 건 얘 하나예요. 그래서 어떻게? first order 맞죠? 자, first order가 되고 여기 주어진 녀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렇게 풀려고 하다가 바로 얘를 이렇게 곱하는 순간 t라고 하는 종속 변수죠. 여기 위에 있으니까 그거의 제곱이 나왔죠? 그렇죠? 비선형이 됩니다. 얘기할 필요가 없죠? 비선형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볼까요? 3번도 보면 여러분 뭐가 나와 있습니까? 자, xy 프라임인데 얘는 xy 프라임이라고 하는 녀석이 나왔는데 뒤에다가 xy 프라임 나와 있고 더하기 y라고 적혀 있는 녀석 자체가 2y 제곱이죠. 다른 거 다 볼 거 없습니다. 일단 뭐예요? 요거 요렇게 곱해지는 것만 자체 어떻게 돼? 비선형인데 여기다 제곱까지 있죠. 그렇죠? 맞죠? 그래서 비선형 맞습니다. 가장 많이 미분한 횟수는 한 번이죠. 1개가 됩니다. 네 번째. 자, 네 번째는 어떻게 돼요? 이에 y 프라임이에요. 볼 거 없습니다. 왜? 이렇게 적어놓고 자, 볼까요? 자, 분명히 선생님이 1차라고 했는데 여기 지수 함수가 기어 들어와 있고 위에 올라가 있죠. 당연히 비선형입니다. 자, 네, 다섯 번째를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뭐죠? 선형 맞죠? 그렇죠? 선형입니다. 가장 많이 미분해서 3번 미분 3개가 되겠네요. 자, 6번은 어떻게 됩니까? 역시 비선형이죠. 왜냐하면 6번에 뭐가 있죠? ut가 있고요. 더하기에다가 u에다가 ux라고 적혀 있는 녀석 자체가 1 플러스 uxx예요. 자, 여기를 보면 앞에 u가 이렇게 곱해져 있죠. 종속 변수잖니. 앞에 개수로는 종속 변수가 오면 안 된다 그랬어요. 자, 뭐가 됩니까? 역시 비선형이 됩니다.
자, 전부 다 여러분 파악 가능했을 것이고요. 이그샘플 3번을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그샘플 3번을 보면 다음 주어진 방정식이 선형이 되기 위한 a의 값을 구하시오. d제곱 x에다가 얼마? dt제곱에다가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a에다가 x 곱하기 dx dt예요. 자, 이꼴 t에다가 exponential a 마이너스 1x예요. 자, 여러분 이거 봅시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무것도 아니죠. 왜? 여기서 1개에서 그죠? 2개가 나왔네요. 2개가 나와요. 왜 자꾸 1개란 말을 쓰지? 너무 1개를 사랑해서 그런가? 너무 더워서 그러지. 미치겠어. 2개라고 돼 있죠. 자, 2개인데 2개 녀석에서 어떻게 돼? 앞에가 어떻게 돼? x라는 미지수가 하나 나와 있어요. 이 미지수가 뭡니까? 바로 종소 변수단 말이야. 얘 없어져야 되죠. 얘 없어져야 되니까 얘가 다 죽어야 돼요.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a가 0이 돼야 됩니다. a에서 a 마이너스 1이 0이죠. 자, 그래서 a는 얼마입니까? 0 또는 얼마요? 1이 돼야 돼요. 그래서 a가 0 또는 1이 돼야 되는데 뒤를 볼까요? 뒤를 보면 여기서 독립변수가 아닌 종속변수가 지수로 올라와 있어요. 이거 없어져야 되죠? 그래서 얼마? a는 1이 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가 1이 된다면 바로 선형으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이죠. 자, 이번 시간에 선생님이 미분방정식을 시작하기 전에 아주 중요한 용어들과 형태를 한번 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려운 내용 아니죠? 충분히 여러분들이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선생님 몰골을 보세요. 여기 땀 나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중간에 또 파리 한 마리가 또 스튜디오에서 돌아다니고 굉장히 악조건 속에서 수업을 하지만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이 내용에 여러분 집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되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